여기 아이스하키 대회 참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여성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어두운 밤 골목을 지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이 좋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팀 동료의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말에 평정을 되찾았고 이내 한국인들의 비밀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바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국행을 반겼으나 부모님들까지 한국에 호의를 보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별로 꽤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어릴수록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고 한국을 익숙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와는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 같은 후진국은 여자가 가기에 위험하다며 이번 대회는 포기하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죠. 결국 부모님께 하루에 2번씩은 꼭 연락을 드리겠다는 약속까지 하고서야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전부 마치니 시간은 어느새 밤 10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늦은 시간에 감독님을 포함한 저희 모두는 꽤나 긴장이 되어 경직된 표정으로 인천공항 밖을 나섰던 게 기억나네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런 늦은 시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프랑스는 관광지 주변을 제외한다면 길거리에는 가로등조차 제대로 달려있는 곳이 없어서 무척이나 어두컴컴한데요.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의 밤골목과 밤공원은 각종 약쟁이와 노숙인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낮에는 한없이 낭만적이었던 거리조차도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께 한국은 가난한 국가니 굉장히 위험할 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기에 공포에 질려 굳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감독님 또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 옆에 딱 붙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 팀원들은 긴장하며 공항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버스에 탄 지 10분 만에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버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프랑스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어두컴컴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가로등이나 가게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도 전혀 거리낌 없이 밤 골목을 다니고 있는 다소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놀라운 모습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제가 본 곳은 한국의 관광지라 안전하고 잘 정비되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후 저희가 예약해둔 숙소로 찾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묵을 숙소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지 골목 이곳저곳을 빙 둘러서 가야 했는데 한국은 관광지가 아닌 골목마다도 가로등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가로등은 전부 고가의 LED 등인지 밝기가 차원이 달랐으며 어떤 가로등은 최첨단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저희의 행동을 인식하여 저절로 불이 들어오는 놀라운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골목길은 프랑스의 낮 골목길처럼 몹시 환했고 범죄는커녕 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 당연하다는 듯 골목을 활보하는 다소 황당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상황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일동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애초에 프랑스는 정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해두지도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치안 문제 때문에 일몰후에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기에 가게 불빛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물론 부유한 도시에 가면 상황은 조금 낫긴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가로등 간의 간격은 무척이나 넓고 가로등을 몇십 년 동안이나 교체하지 않아서 형편없는 밝기를 보여줄 뿐이죠. 그것도 절반쯤은 고장나서
불이 깜빡이며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길래 이러한 엄청난 밤길 인프라를 구축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희 모두는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무척이나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혀를 내두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서히 긴장이 풀리려던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저희 쪽으로 뛰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약에 취한 노숙인인 줄 알고 경계했지만 그들은 저희에게 번역앱을 이용해서 믿기 힘든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은 여성 안심기가 스카우트 소속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런 밤골목을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국가 차원에서 약자를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하고 있다니 저희는 한국의 이런 선진적인 제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전한 가로등 인프라를 가지고도 따로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들의 귀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의 수준 높은 복지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밤골목에서의 범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에는 무수한 약쟁이와 조직원들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민자 범죄 집단까지 추가되면서 골목길 사이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저 일모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해댈 뿐 그 어떤 해결책도 내고 있지 않죠. 그러나 한국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저희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친절을 베푼 후 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더군요. 저는 이런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당장 부모님께 알려드렸지만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자신들도 당장 이민을 가겠다는 이상한 소리만 해대실 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숙소에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순탄하게 흘러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희가 연습을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챙기던 그때 저는 깜빡하고 아이스하키 채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말았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스하키 선수가 하키스틱을 챙기지 않았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대회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한국에 올 이유조차 없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선수용 하키채가 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아이스하키가 그다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라서 그런지 제가 쓰는 채는 주문 제작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5일 뒤가 대회이므로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저는 그때까지 하키스틱을 받아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죠. 저는 제 칠칠치 못한 행동에 자책감이 들었고 시합을 할 수 없게 되어 팀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동료인 잔느가 다가오더니 제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녀는 한국어 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은 중고거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국가라며 운이 좋다면 제가 쓰는 하키스틱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 10분 정도 이것저것을 검색해보던 그녀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중고거래 앱을 찾았고 이 근처에 제가 쓰는 하키스틱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놀라운 말까지 건네왔어요. 그러고는 잔느는 한시가 급하니 곧바로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해왔는데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상으로 신원불명의 사람과 약속을 잡는 행위 자체가 몹시 위험하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약속 장소에서 납치가 되거나 물건과 돈을 전부 털려버리는 일이 잦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겁도 없이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한 얼굴로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군요. 알바, 오늘 밤 11시에 이곳 근처 골목길에서 만나기로 했어. 너를 위해 내가 함께 나가줄게. 뭐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은 몹시 안전한 국가고
치안 인프라도 굉장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어떤 나라든 이상한 사람은 꼭 한 명쯤 있기 마련인데 여자인 저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밤골목에서 만나는 건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약을 거래할 때나 밤골목에서 만나지 그 외에는 절대로 밤골목에서 약속을 잡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의문의 판매자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키스틱을 챙겨오지 못한 제 불찰을 탓하는 것 밖에 말이죠. 그렇게 공포의 밤은 찾아왔고 저는 한껏 긴장한 채로 잔느와 숙소 밖을 나섰습니다. 잔느는 무섭지도 않은지 촐랑대며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그런 잔느의 뒷공무니만 쫓아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희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고 어떤 모자를 푹 눌러 쓴 의문의 남성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저희를 이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한 손에는 잘 포장된 막대기와 나머지 한 손에는 수상한 물건이 담겨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저는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는 거의 금기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프랑스에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불투명한 봉지 안에 폭발물이나 무기가 들어있을지 약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한밤중에 그런 수상한 봉지를 들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오다니 이건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나 수상쩍어 보였던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한 말을 듣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살짝 당황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입금은 휴대폰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할 거냐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프랑스는 아직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저는 한국인들이 모든 결제와 거래를 휴대폰 하나만으로 한다는 점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나라의 인프라와 기술은 대체 어느 수준까지 왔단 말인가요? 또한 알고 보니 비닐봉지에는 약이나 무기가 아닌 각종 간식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거래자에게 간식까지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중고거래 시 갑자기 공범자가 나타나 습격을 하고 거래자의 돈과 물건을 전부 털어가는 등의 각종 범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격을 절충하려고 하는 비매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한국만은 오히려 뭔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지 이 나라는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아이스하키 선수이고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하니 이 남성은 자신도 아이스하키 선수를 준비했던 매니아라고 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라며 저희를 응원해주더니 10,000원을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엄청난 인심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엄청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성격까지 좋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그 남성에게 현금을 지급했고 저는 한국에서 아이스하키채를 반나절 만에 구하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감독님 몰래 하키스틱을 챙겨 다음날 실전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훈련을 위해 한국의 아이스하키 링크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은 아이스하키가 그다지 인기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편한 도시 중심부에 아이스하키 링크가 존재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이스하키가 꽤나 인기가 있는 스포츠지만 아이스하키 링크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나 존재하기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역시나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취미가 존중받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입장한 하키링크는 교통보다 훨씬 더 놀라웠어요. 일단 한국의 아이스하키 링크에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존재했는데 꽤나 그럴싸한 식당과 카페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탈의실은 최첨단 전자식 자물쇠를 사용하여 더욱 보안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팀 전술을 의논하는 별도의 방까지 존재했는데
이곳에는 와이파이와 충전 콘센트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모든 전략과 지시를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아이스하키 링크 시설을 본 저희는 그동안의 프랑스에서의 선수 생활에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프랑스에는 아무리 최신식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이라도 한국의 반도 못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탈의실은 철사로도 뚫리는 싸구려 자물쇠를 사용하여 늘 귀중품을 도난당하곤 하고, 도둑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많던 식당들은 모조리 폐업하고 이제는 허름한 편의점 하나만 남은 게 현실이죠. 심지어 관중석에는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몇 달째 치우지 않고 있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저희의 조국을 욕할 수는 없었기에 그래도 빙판 상태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애써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를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빙판 관리도 기계로 전부 대체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빙판의 질도 프랑스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고, 따라서 당연히 빙판 관리 노하우와 빙판 인프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 덕분에 최상의 컨디션에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아이스하키를 관람하러 온 관중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그냥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 문화인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한국에서 프랑스와는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절망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이 최고라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네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제 한국에서의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도저히 믿으시려고 하지 않으니 리그가 끝난 뒤 반드시 부모님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프랑스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을 보신다면 도대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